안녕하세요. 중년연애 다이어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정말 안타까운 사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은 더욱 값지다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저는 성인이 되면 독립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결국 성인이 되자마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초반에는 갈 곳이 없어서 PC방을 전전했고 이후 저렴한 하숙집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의 아주머니는 제 사정을 듣고 안쓰럽게 여겨 하숙비도 저렴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에 열심히 알바를 하며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아저씨와 그들의 아들에게도 살갑게 대했습니다. 하숙집에는 저를 포함해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중 아들이란 사람은 28살이었지만 직업도 없이 하루하루를 허비하며 지내고 있었죠. 저는 그들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며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숙집에서 지내면서 같은 나이 또래의 여성들과는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 힘든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 언니들이 저에게 하숙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숙집 아저씨와 아들이 이전에 있던 하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였어요. 하숙비를 깎아주겠다는 말로 여자들을 꼬드겼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욱 그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1년 만에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알바를 하면서 친해진 언니가 원룸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아는 사람이 건물을 새로 지어서 월세 30만 원에 풀옵션 원룸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보증금을 이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그 언니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집 앞 편의점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숙집 아저씨가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취한 상태에서 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아저씨는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저씨는 평소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기에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친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숙비를 대신 내주겠다는 그의 제안에 저는 큰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고마움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저씨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아저씨는 말없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며 저는 몸이 굳어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저에게 손을 뻗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불안감으로 물들었지만 몸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공포와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아저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강하게 저를 눌렀습니다. 의자는 뒤로 젖혀졌고 저는 저항할 힘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저씨는 종종 제 방에 들어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저항하고 싶었지만 매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무언의 위협을 가하며 제가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졌고 저는 점점 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저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의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아들이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제 앞에 서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나 다 알아 네가 우리 아버지랑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그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랑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나랑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실을 다 폭로해버릴 거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저를 침대에 눕히고는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비슷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들은 저를 향해 차갑고도 잔인한 말을 내뱉으며 마치 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어? 이쪽이 좋았니?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기분 좋게 해줬나? 저는 그의 수치스러운 말들에 몸서리쳤지만 입을 다문 채 그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며 저를 완전히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저는 절망감과 수치심에 눈물을 흘리며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 후로 이 집에서는 더 이상 평온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번갈아 가며 제 방을 찾아왔고 저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장악했고 저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3일의 시간을 주며 그동안 방을 구해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방을 구할 때 보태라며 돈을 건넸지만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집을 떠나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패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앞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입니다. 저 역시 앞으로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년연애 다이어리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